하루의 문을 여는 아침.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일어나자마자 하는 사소한 행동들은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평생의 건강까지 책임질 중요한 습관이 되는데요. 아침 시간에 작은 변화만 줘도 건강이 바뀌고 생체 리듬 또한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에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강력한 건강관리 비법. 작은 습관이 건강을 바꾼다. 매일 실천하면 삶이 바뀌는 놀라운 아침 습관들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소한 습관이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건데 특히나 이제 아침에 지키는 습관,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를 주기로 해서 하는 생체 리듬이 있고요. 또 계절별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어떤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리셋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몸속에 있는 모든 마커들은 오전, 오후 레벨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깨우고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잠자는 동안은 혈액이 좀 잘 돌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특별히 아침에 하면 건강에 득이 되는 습관들 저희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건강한 아침 습관.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것을 열어라. 주식창을 열어라. 건강을 잃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러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올라가 있으면. 예. 봅시다. 커튼을 열어라. 열어라. 해를 착 봐야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침이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가 사실은 이제 커튼을 쳐줘도 물론 알 수 있기는 하지만 빛이 예. 좀 투과돼서 들어오니까요. 우리 몸은 빛을 받으면 눈의 망막에 있는 그거를 인지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뇌로 연결이 되면서 밤낮을 구별하는 그런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나오는 게 코티졸이라고 해서 아침에 많이 분비되고 아침에 몸을 각성시키는 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네. 이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몸이 지방이나 당을 쓰도록 당을 좀 높이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초 대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면서 피를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높고요. 오후 조금 반 정도 되고 잠자기 전에 4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런 자극을 딱 들여오기 위해서는 커튼을 열고 만약에 날씨가 흐리면 예. 빛이라도 좀 켜주면 아. 그런 자극이 조금 더 빠르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뇌를 깨웠으면 이제 뱃속도 깨워야 될 텐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것을 마셔야 돼요. 저는 커피 마시는데. 커피 마시죠. 네. 물 한 잔을 물한 잔. 마셔줘라. 아,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뇌를 깨운다 그랬는데요. 소화기도 이제 깨우게 되면 네. 이제 물 한 잔 특히 뜨겁거나 차가운 물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미지근한 온도의 그런 물을 마시게 되면요. 위와 장의 운동이 촉진되면서 장하고 뇌하고 그대로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뇌 각성에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셨을 때 소화를 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호전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한 잔씩 꼭 드시거든요. 모닝커피. 네, 그래서 모닝커피를 먹어야 정신이 들고 몸이 움직여진다 이렇게 맞아.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아침에 커피 먹는 거는 어떨까요, 교수님? 네. 그 일반적으로 커피를 이제 커피와 관한 연구가 처음에 시작된 게 속쓰리고 속이 아프기 때문에 췌장암 위험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했을 만큼 예. 커피를 빈속에 먹는 거는 안 자극이 좋죠. 심해요. 이제 속쓰림이라던가 그래요. 이런 거가 있는 분 또 역류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더 좋겠고요. 특히나 아침에는 지금 아까 코티졸이라고 각성을 관할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는데 커피도 사실은 각성을 시키는 성분이죠. 그쵸. 그러니까 둘이 합쳐져서 과각성 상태가 되면 가슴 두근거림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속쓰림 이런 게 더 악화될 수 있어서 가급적 식사를 하시고 몸이 조금 긴장을 푼 다음에 커피를 드시면 훨씬 효과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건강 챙길 수 있는 아침 습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상 직후 적절한 이것으로 몸을 깨운다. 뭘까? 뭘까요? 스트레칭으로 스트레칭. 몸을 스트레칭. 깨운다. 오 교수님. 네, 이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어른들이 일어났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아이들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자마자 뭘 합니까? 민기적 되더라고요. 이게 맞네. 이제 일단 길게 하품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몸을 뒤틀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은 민기적거리는 걸로 보이지만 등짝을 몸을 때려요. 뒹굴뒹굴하면서 잠에서 깰 때까지 몸을 워밍업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른들은 깨자마자 딱 돌아놓으면서 핸드폰, 맞아. 스마트폰, 맞아. 그리고 알람 아까 끄면서 커피, 벌떡 일어나. 또 맞아, 아빠들 담배, 몸이 안 좋은 것만 다 하시는 아,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아침에 기상 직후에는 이제 몸이 경직돼 있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애들처럼 이렇게 긴 한숨도 한번 쉬어 보시고요. 이렇게 몸도 틀어주시는 이런 스트레칭을 해주셔야만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 운동도 되시고 또 이제 정신적, 신체적 이런 지구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지구력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해줘야 적절한 된다는 범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육이 밤사이에 굳어져 있잖아요. 경직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확 스트레칭 좋다고 해서 애들처럼 확 늘리시면 이게 오히려 더 이제 터져지고 맞아. 찢어지고 이럴 수가 있기 부족하지. 때문에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자꾸 스트레칭을 시켜주시고 하시다 보면 점차 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침에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깨우는 좀 이게 이제 움직인다.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몸 움직이고 나면서 슬슬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렇죠.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침 식사는 기상 후에 언제 먹는다?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먹는다. 근데 바빠가지고요, 진짜. 뭐 눈 뜨자마자 뭐 채우고 나오기 바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코티졸이 몸을 깨운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새벽 6시에서 8시 사이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상 후 바로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 몸이 좀 깨고 음식을 먹게 되면서 소화 흡수나 이런 거가 좀 편해지고요. 1시간 이후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또 움직임을 하고 이러시면은 체력을 먼저 소모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그때 식사를 하시면 제때 새끼 식사를 하기 조금 어려운 순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 일어나셔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 그다음에 대여섯 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식사하실 때 드시는 네. 음식의 종류도 또 신경 쓰시면 그러니까요. 좋다고 해요. 아침에 섭취한 이것이 하루 활력을 책임지기 때문인데요. 뭐 보약인가? 뭘까요? 뭐지? 단백질. 오, 네. 의외네요. 예, 몸에서 이제 당분이 아침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이제 당분 식품을 조금 드세요. 과일이건 밥이건 빵이건. 그쵸. 근데 단백질은 사실 챙겨 먹기 어렵거든요. 고기를 먹거나 뭐 기름진 거 이런 거 아침에 먹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아침에는 밤 동안 자고 있어서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이런 상태인데 단백질 같은 게 들어가서 포만감을 주면 뇌까지 쭉 뻗으면서 피를 돌리라는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에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두부라던가 아니면 달걀이라도 단백질 섭취를 같이 하시면 이런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루 중에 또 세 번에 나눠서 드시면 훨씬 더 흡수 잘 되기 때문에 네.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은 이론 중심이시잖아요. 이제 근육이 많지는 않으시니까 실제로 이제 근육이 많으신 근육이 트레이너분들은 아침에 뭐 드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는 그 네. 실전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또. 예. 궁금하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주 고소한 그 밥에다가 콩을 많이 넣어서 아, 네. 콩밥. 네, 그런 잡곡밥을 함께 먹고 있습니다. 콩밥 드시는 네,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단백질을 위해서 예. 계란도 먹고요. 예. 저는 그리고 심지어는 삼겹살까지 먹습니다. 아침에요? 그런데 제가 꼭 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흰 쌀밥 있죠. 하얀 쌀밥. 네, 흰 쌀밥을 먹으면 오히려 더 이제 갑자기 당 수치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아. 피로도가 좀 빨리 오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어. 좀 그 우리가 배고픈 주의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아, 허기가 네. 빨리 오고 네, 흰쌀밥은 저는 그렇게 피한다. 네,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장미송이 장미송님은 트레이너님께서는요. 뭔가 이슬만 드실까요? 네, 이슬만 먹긴 하는데 가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계란이랑 두부도 많이 먹고요. 닭가슴살을 추가해서 먹는 편이고 시간이 사실 저는 많이 없는 편이라서 프로틴 쉐이크 같은 단백질 쉐이크. 바쁠 때는 편의점에 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 말씀 진짜 실천하고 계시네요. 실제로, 진짜로 네, 하고 실천하고 계시네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침을 꼭 먹어야 되나요? 아침에 약간 안 맥히더라고요. 부대껴요. 음식이. 안 먹는 사람은 안 부대끼고. 먹죠. 꼭 먹어야 되는 건가요, 교수님? 맞습니다. 이제 아침 바빠서 현대인이 참 거르기 쉬워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기능과 병에 그러기도 하고 그러기 이전에도 체구가 좀 크고 소화 흡수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침을 안 드시면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몸은 쓴 만큼을 채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식을 하고 그리고 몸도
자꾸 들어온 거를 비축을 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더 살이 찌기 쉬운 상황으로 변해가요. 신기하네. 예, 그리고 당대사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거는 체중의 얘기였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당대사의 면에 있어서는 준비된 자료랑 같이 보시면 이제 아침에 음식을 안 먹고 혈당은 좀 낮은 상태로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너무 당이 낮아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속 호르몬이 어느 정도 당 레벨을 유지합니다. 근데 점심 때 음식을 먹으면 먹는 순간부터 소화 흡수하는 그런 효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많이 당이 증가하게 돼요. 많이 빨간색인 들어가서.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인슐린 분비도 확 늘고요. 인슐린이라는 게 사실은 당을 조절하기도 하지만 몸에다 비축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들어오니까 인슐린 분비도 늘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당이 훅 떨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굉장히 피곤해서 뭔가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더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피크의 레벨이 좀 더 격차가 커져요.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인슐린이 자꾸 소모되니까 당뇨 쪽으로 가게 되지요. 그니까요. 아침밥 꼭 챙겨야겠고 여기까지는 뭔가 귀찮긴 해도 그래도 만만하잖아요. 뭐 어려운 것도 특별히 없고. 근데 다음 건 좀 노력이 필요해요. 아침에 30분 걷기를 하면 혈압이 내려간다. 아침부터 아침에 바쁜데 30분이나. 네, 30분이라도 더 자야죠, 네, 우리는. 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알려진 이제 그 생활 습관 중에 정말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바로 아침에 30분 걷기입니다. 아침에 걷기. 네네. 이게 이제 호주 연구에 의하면 아침에 오전에 30분 중간 강도 정도로 걸은 분들이 이게 걷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혈압이 3.4mmH 정도 낮아졌다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제 혈압을 높이는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 낮아지고요. 혈관 내피 세포가 아까 손상을 받는 게 아니라 활성화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혈관의 탄력도가 좋아집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한 탄력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혈압을 낮춰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요 한정거장 걸어가서 버스를 지하철을 타시고 한정거장 먼저 내려서 지하철 그 회사로 가시면 한 30분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네. 생활상에서도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분 아까 의외다 이런 분들은 뭐냐면 아침에 이제 혈압이 높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움직이게 됐을 때 위험한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이제 이미 심장병을 앓았던 분들 그리고 심장병 고위험군들 혈압이 높다라든지 혈관이 좁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침 운동을 가급적 피하셔야만 갑자기 운동을 하다 혈압이 상승을 해서 사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